예, 16강 통상법 16강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강의 지적재산권 협정 중에요. TRIPS 교육 관련 지적재산권 중에 채국대우 원칙이죠, 그죠? 채국대우 원칙이란 건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이 됐는데요. 채국이란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채국은 최고의 혜택을 주는 나라의 대우를 해달라. 그건 무슨 말이냐? 어떤 회원국이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줬다고 합시다. 그죠? 근데 이제 그 혜택이 다른 나라보다 다른 회원국의 어떤 혜택에 주는 혜택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었다면 그 다른 회원국은 즉 최고의 혜택을 준 그 나라와 똑같은 혜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최고 혜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고 혜택이라는 것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국경을 통과하는 다른 경쟁자와 동등한 경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최고 원칙이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 상품에 관해서도 그렇고요. 서비스에 관해서의 최고 원칙은요. 그건 뭐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겠죠. 그죠? 한 체국이 다른 체국의 국민에게 허용되는 모든 이득, 혜택 또는 특권이 면제 혜택은 즉시 그리고 조건 없이 다른 체국의 국민에게 부여되어야 된다는 체국 대원칙이다. 이거는 가트의 기본 원칙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가트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GATS에서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이제 서비스 협정에서도 채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다음 경우는 최고 원칙이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원칙은 방금 얘기한 겁니다. 그죠? 최고의 혜택은 다른 특정한 국가에게 준 혜택은 다른 국가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최고 원칙인데요. 이 최고 원칙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외적으로 있죠.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특별히요. 지적재산권 보호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사법공조 또는 집행공조에 관한 국제협정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예외를 인정하고요. 내국민 대우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부여하는 대우에 따라 대우를 부여하는 경우에 허용하는 로마 협정, 그렇죠? 베론 협정에 따라 부여되는 대우. 그다음에 사용자, 음반 제작자, 그 다음에 방송 사업자에 대한 권리로서 TRPS에서 규정한 이외의 권리에 관한 대우. 그 다음에 TRPS에서 WTO 설립협정 시행 전에 발효된 그쵸? 지적재산권 국제협정으로부터 발생한 대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외 조항을 보면요. 이제 방금 이제 했는데, 이게 첫 번째 이제 면제되는 거죠. 최국 대우가 면제되는 경우의 예외 조항 보면요. 특별히 지적재산권 보호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사법공조, 그죠? 집행공조에 관한 국제협정으로부터 파생되는 경우에 어떤 뭐 일종의 이제 최국 대우의 최국 대우에 관한 규정이 어떤 지적재산권 보호에 한정되지 않고요. 여기 딱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딱 특정해서 이래야 된다는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법공조, 공조의 개념, 국제협정으로부터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크게 구속력이 없다. 그 다음 내국민 대우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부여하는 대우에 따라서 대우를 부여하는 그게 상호주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 협정이나 베론 협정은 내국민 대우 원칙이 아니라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로마 협정이나 베론 협정에 따라서
부여되는 경우, 지적재산권에 관한 권리가 이제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여기는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쪽을 인정해 주는 우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대우해 주는 만큼만 대우를 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뭐 저쪽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제국 대우를 해주는 만큼 그 수준에 따라서 해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꼭 제국 대우를 갖다가 해줄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오리지널 어떤 저작권의 어떤 개념이 아닌 그 네이버링 라이트에 있는 인접 권리를 나타내는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은 100% 뭐냐면 제국 대우를 부여할 그럴 이제 의무는 없다. 그 다음에 TRPS WTO 설립 협정 시행 이전에 그죠?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이전에 발효된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정에 대해서는 뭐냐면 그거는 이제 할 필요는 없다. 그죠? 체국 대우를 갖다가 적용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이유로 체국대우 원칙이 면제된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TRPS 위원회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또 이러한 체국대에 대한 체국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정당하지 않은 차별 대우는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WTO 설립협정 시행 이전에 발효된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정으로부터 발생한 대우에 대해서는 체국 대우 면제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1986년 7월에 미국하고 유럽하고 교환한 양해각서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내용은 요거는 이제 제3국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제3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체국대우 보면요. 기존 재산권 협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체국대우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하려면 이제 먼저 TRPS 위원회에 통보해야 되고요. 또 아까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이것은 어떤 특정한 체국에 대해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죠? TRPS에 통제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TRPS도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한번 검토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transparency, 투명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명성의 원칙이란 것은 이러한 어떤 변화가 있을 때죠. 예를 들면 변화가 있을 때 미리 통지를 해주라. 미리 통지를 해주라. 그래서 미리 통지를 해주면은 이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이 사람들이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할 수가 있다면은 거기에 그거 되지 않죠. 우리가 나중에 와가지고 또 준비가 갔는데 이것은 이미 실생 아닙니다. 뭐 통비도 안 그러면 공개돼야 된다 이거죠. 공개돼야지만이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관련될 사람들이 뭔가 미리 사전에 어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이 원칙은 가트 1947 및 WTO 1994 그죠? WTO 가트 1994 10조 그다음 GAT에서 13조 기본 원칙입니다. 각 체국의 모든 법 집행 절차가 기본적으로 투명해야 된다. 이러한 투명성을 통해서 감시와 협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투명성의 기본적인 목표는 모든 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예측 가능성 하는 거죠. 그러면 요게 안 되겠구나. 요거 뭐 준비해야 되겠구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성과 명료성 그리고 공정성이 공개성,
명료성, 공정성, 그죠? 공개, 명료, 공정성이 확보돼야 된다. 자, 검증 가능성이 확보돼야 된다. TRIPS는 이러한 공개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 그죠? 공정성의 원칙, 그리고 검증 가능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공개성, 자, 명료성, 그다음에 공정성, 그다음에 검증 가능성. 이건 하나의 이제 투명성의 원칙을 이루는 하나의 어떤 요소들이죠. 요소들이다. 무슨 말 알겠죠?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자, 명료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공개돼야 되죠. 그죠? 공개돼야 되고, 검증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투명성을 확보하자. 좋은 이야기입니다. 투명성을 가지자. 공개, 명료, 공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투명성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개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죠? 공개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이러한 공개가, 법칙성을 침해하거나, 공익을 반하거나, 그 다음에 특정 사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손상줄 비밀 정보일 경우에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투명성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투명성의 원칙 중에서 공개성의 원칙은 공익에 반하거나, 그죠? 법칙행을 먼저 해버리면 그 관련 사람들이 그 대비해가지고 법집행을 빠져나갈 수 있게 하거나 이렇게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법집행을 침해하거나 또 미리 사전에 준비하게 하거나, 그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즉 비밀 정보일 경우에 어떤 상업적 이익을 이게 손상을 주거나 공사기업의 어떤 영업 비밀이거나 이럴 때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협정을 준용한 자, 다른 협정의 준용이다. 그죠? 그 다음에 루가이 라운드 최종 협정의 각종 협정들은 그 협정 자체로 완결되기 때문에요. 그 협정만을 가지고 해석이 가능한 이른바 완전 협정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쭉 뭐 8차에 걸쳐서 이렇게 왔지만 이러한 협정들은 각각 협정들이 모두 자체적으로 완결된 협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협정만 가지고도 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완결된 협정이라 할지라도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때문에 보완책으로 여러 부속 협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엑스들이 있습니다. 언엑스들이, 그죠? 언엑스들이 있다. 자, 그래서 완전 협정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그렇지만은 완전 협정이지만 원칙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적으로 여러 부속 협정을 두고 있어서 이렇게 부속 협정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TRPS는 기존 플러스 협정, 아까 플러스 협정은 뭔지 말씀을 드렸죠. 기존의 플러스 방식이죠. 플러스 방식의 걸 채용함에 따라요.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방식이라는 것은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가장 베이직만 일단 보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그것을 그 이득을 증가시켜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협정이다. 그래서 existing agreement plus approach라는 existing agreement 그 다음에 plus approach입니다, 그죠? 기존 협정 플러스 방식이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TRPS는 그래서 4가지 기존 협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즉 공업 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정이죠. 파리협정하고 파리협정에 보면은 이제 1조 내지 12조 그 다음에 19조에 해당합니다. 그것이 이제 TRPS 2조 1항에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문 및 예술 제작물 보호에 관한 베론협정. 베론협정은 이제 예술 제작물에 관한 협정이죠. 1971년.
그 다음 이것이 이제 1조 21조 및 부속서인데 이제 TRPS 9조 1항이고 그 다음에 실현가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상 우리로 로마 협정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직접 회로에 관한 지식 재산권 협정 이하 IPIC 그죠?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2조 7조 12조 및 제 16조 3항이 TRPS에 의해서 준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준용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종 이제 이 모든 걸 다 어우른다 이거죠, 여기서는 그죠? 각각의 지금까지 분리되어서 보호되었던 그런 것들을 TRPS에 있어서 이렇게 전부 다 하나를 준용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관리 소진의 원칙, 즉 exhaustion doctrine이라는 exhaustion doctrine. 이건 뭐냐면요, 적법하게 만들어진 복제본을요, 일단 판매하면 그 복제본의 관리자가 원 관리자의 독점적인 배척권에도 불구하고요, 이를 재판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제1 판매자로서 그러니까 특허권, 저작권 등의 관리자의 권리가 소진되었다, 없어졌다, 이거 조스티드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이제 권리 소진의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권리 소진의 원칙이다. 알겠죠? 일단 적법하게 만들어져서 복제물을 일단 판매하면 그 복제물의 권리자가 원권리자의 독점적인 배척, 즉 여기에 대해서 원권리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판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원칙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exhausted doctrine이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런 협정의 준용 봅시다. 자, 저작권에서 이제 베런 협정의 준용은 그죠? 저작권은요, 저작권으로서부터 파생되죠. Right of Translation이라는 것은 번역권이라는 것은 그죠? 그 다음에 복제권, 복제라는 것은 다시 생산할 수 있는 것. Right of Reproduction입니다. Reproductions, 공연권, Right of Public Performance, 방송권, Right of Broadcasting, 낭송권, Right of Recitations, Recitations, 강제 쓸지 뭐 하여튼 뭐 녹음권의 강제 그 compulsory license, 각색권, 그 다음에 Right cinematographic adoptions, 그죠? 소위 이것들은 저작 인접권, 즉 neighboring right 등을 포함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죠? 이게 모두 이제 그래서 저작권으로부터 판정되는 이런 모든 것, 즉 저작 인접권, 그죠? 저작 인접권, 그죠? 이런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저작 인접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걸 갖다 우리가 저작권이다 이렇게 저작권. 기본적으로
국제 협력 플러스 방식을 국제 협력 플러스 방식은 어떤 건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국제 협력이 있는 그것을 한때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게 하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죠. 아까 조금 전에 했다면 TRPS가 여러 가지 뭐 배런 협정권 한 세네 개의 이제 그 협정권을 전부 다 이제 가져와서 총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이었죠. 자, 그러므로 저작권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죠? 저작권에 관해서는 배런 협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배런 협정이. 그래서 이제 배런제 1조는요. 예술 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함에 있어서 하나의 동맹을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배런협정 가입국이 아닌 나라가 WTO 가입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맹국이 된다라고 해석한다면 배런협정은 사실상 실효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죠? 또 이런 협정 전체가 적용되는 동맹국 그룹과 같이 TRPS에 의해서 일부 규정이 준용되는 새로운 유형의 동맹그룹을 결성하는 취지로 아니면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만을 보장하는 취지로 하는 등 해석의 물려가 다른 국제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작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작권은 배론 협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작권은 번역권, right of translation, 복사권, 복제권, the right of reproduction.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공연권, public performance, 방송권, broadcasting, 그 다음에 뭐 recitation, 그죠? 낭독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각색권, 뭐 소위 저작 인저권, 그죠? 저작 인저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국제 플러스 협정 방식, 국제 플러스 방식을 취하고 있는 TRPS 8조에서 배론 협정 제1조, 21조 및 부속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저작권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배론 협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저작권에 관해서 배론 협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자, TRPS에서는 배론 협정을 준용하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배론 협정 1조는 이 협정에 적용되는 국가들은 각국의 어문 및 예술 저작품의 저작권을 포함해서 하나의 동맹을 구성한다라고 그게 돼 있죠. 그러면 결국 이 하나의 동맹은 뭐냐면 배론협정의 가입국이 에게만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WTO의 TRPS는 이 배론협정을 중용한다라고 돼 있다면은 결국 이제 여기에 있어서 이제 뭔가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WTO 가입국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WTO에 가입되면 TRIPS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면 TRIPS가 적용이 되면 된다는 이야기는 WTO 가입국이 되면은 그 가입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배론 협정에서 이야기하는 동맹국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럼 동맹이 될 수 있다면은 배론 협정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의미가 없다. 준용한다. 근데 이제 TRIPS는 배론 협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배론 협정에서는 동맹국의 어떤 정의를 이 협정이 적용되는 동맹국의 정의를 뭐냐면은 동맹국이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동맹국을 구성한다.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이제 그 동맹국의 범위에 WTO 가입국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러면 WTO의 TRIPS가 그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WTO의 가입국만으로 동맹국에 이제 속하지느냐 안 속하지느냐에 대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상의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어, 자, 그래서 이제 이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 저작권의 대상. 어문 및 예술 저작물, literary and artistic work. 선 주로 어문, 과학 및 예술 분야의 모든 저작물을 포함합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서는 표현 방법이나 형태는 불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서적과 소책자, 뭐 기타 저작물 강연, 연설, 설교가 이와 같은 성질의 모든 저작물들을 포함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극적이거나 연극 음악적인 저작물들, 그죠? 안무, 그죠? 무연극 연애물들, 뭐 하여튼 뭐 가사가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되지 않은 음악 작곡물들, 그죠? 영화 촬영술과 유사한 과정에 의해서 표현된 저작물을 포함한 영화 저작물들. 하여튼 표현이 좀, 그러니까 표현이 좀, 굉장히 좀, 분명하지 않죠, 그죠? 말대로 구도, 회화, 건축 조각 판매 등 석화판의 제작물들, 그 다음에 사진술과 유사한 과정에 포함된 제작물을 포함한 뭐 사진 제작물들, 하여튼 뭐 사파, 지도, 설계도, 약도, 지리, 지도, 건축, 약도 보세요. 설계도, 지도, 사파, 그죠? 그 다음에 지도, 건축, 과학과 관련된 3차원 입체 제작물 모두 포함한다. 자, 이래서 이제 배론협정에서는 저작 인적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요. 그냥 저작권을 포함하고 있는 배론협정에서는 저작 인적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대신 저작권과 민첩한 관계를 가지는 실현과 음반 제작자, 그치 로마 협정에 그게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죠? 인접, 즉 neighboring right. 이거는 로마 협정에, 1961년 로마 협정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로마 협정에 있는, 베르는 협정은 71년이죠. 그거는 로마 협정에 인접 저작권, 저작 인적권은 로마 협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협정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저작물입니다. 2차 저작물은 derivative, 유래하는 워크스타 이렇게 2차 저작물, 번역, 번안, 편곡, 기사. 이거는 기본적인 1차 저작물을 가지고 이용한 거죠. 그죠? 예술적 저작물 개작이죠. 개조해서 작상. 그죠? 독창적인 저작물로 이것도 보호합니다. 그죠? 이러한 2차 저작물 보호는 그 원 저작물 제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저작자는 그 저작물, 원작물을 하는 2차 저작물 또는 저작물 구성판하는 편집 저작물 작품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자, 그렇다. 자, 그거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식 문서, 2차 저작물 그리고 공식 문서, 그죠? 원저작물 제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작문서란 것은요, 배론협정은 입법, 행정, 법률적인 성격을 갖는 공식 문서, official text나 공식 문서의 공식적인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여부에 관해서는 동맹국에게 일임하고 있다. 배론협정에서. 그거는 이제 각국이 판단해서 판단할 문제다 이거죠. 각국에서 속죄주의다 이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률적인 성격을 갖는 공식 문서가 이 공식 문서인지 아닌지 또는 공식 문서의 공식적인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할 것인지 알 것인지 이것은 동맹국에게 일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준용한다는 것은 그게 따라서 기준으로 해서 한다 이런 얘기죠. TRIPS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령을 비롯한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고시 등 유사한 문서, 법원의 판결, 행정심판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이용할 수가 있죠. 그죠? 이용할 수 있죠. 이와 같은 저작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뭐 필요하다면 TV나 방송에서 인용할 수 있다. 그다음 보도하는데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죠? 상관없다는 거죠. 공식 문서에 대해서는. 이거는 나라마다 틀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나라마다 틀리다. 그냥 일임하고 있다. 이것이 공식 문서인지 또는 저작권부에서 보호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국가, 즉 동맹국에 위임하고 있다. 즉 나라마다 틀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보통 이제 대부분의 판례 관련 편집물 전체 또는 데이터베이스와는 무제한도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 판례는 뭡니까? 요즘 대부분 판례뿐만 아니라 고등부분 판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것도 뭐냐면 공식 문서가 아니다. 왜냐면 고등부분까지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하나를 옛날에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편집 저작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편집 저작물. 백과사전, 전집, 어문, 예술 저작물의 편집물은 그 내용의 변이나 지사 선택 방법 때문에 변환협정인 독자적인 지적 창작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지적 창작물 맞잖아요. 편집 저작물의 보호는 그 저작물의 구성 성분이 되는 원 저작물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편집했다 해서 그걸 뭐 자기가 원 저작물 권리자는 원 저작물에 대해서 그대로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응용예술작품의 의장 그랬습니다. 응용예술작품, 의장, 실용신장, 자, 의장, 모양, 실용신양, 자, 이런 거, 뭐, 상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작권으로서의 보호 의무, 자, 보호 조건은 각 동맹국이 결정한다. 이건 다, 나라마다 틀리다는 거죠. 저작권으로서 보호할 것인가, 실용신앙을, 의장권을, 예술작품을, 응용예술작품을, 자, 원창작국에서 그것을 원래 만든 나라에서 실용신앙이나 의장만으로 보호되는 대상물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실용신앙 의장만으로 보호된다. 그죠? 그게 이제 원창작국에서 실용신앙이나 의장만으로 보호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이 된다. 이거죠. 만약 원창작국에서 특별한 보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술 저작물로 보호되어야 된다. 그럴 때는 예술 저작물로서 그냥 보호한다. 그때는 예술 저작물로서 보호해야 한다. 사진 저작물이나 응용 저작물이 예술 저작물로 보호되는 거죠. 사진이나 응용 저작물, 예술 저작물로 보호되는 경우 그 보호 기간은 창작일로부터 2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5년 이상이어야 한다. 알겠죠? 2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정치 및 연설, 법정 연설. 자, 정치 연설 같은 거나 법정 연설에서 행한 연설에 대해서 저작권 보호 여부는 각국이 국내법으로 각국의 이름이 나왔다는 거죠. 정치 연설, 법정에서 행한 연설, 그죠? 이러한 연설 등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론협정은 연설자가 자신의 연설을 모아 전집을 만들 수 있는 배타적 권리는 부여하고 있다. 그죠? 배타적인 권리는 부여하고 있다. 자, 이거는 내 거다. 이건 내가 한 거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 안에서 만약에 그럼 이런 이야기죠. 뭐 연설자가 그냥 연설로 끝내버리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저작권 보호를 하고 안 하고는 그 나라에서 이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하나의 전집으로 만들었다. 하나의 어떤 유형물로 하나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자기가 그거에 대한 배타적인 어떤 소유권을 갖다가 갖기 위한 의도로 봐야 돼요.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저작물로서 권리를 보호한다. 그죠? 보호한다. 어디서? 배론협정에서 보호한다. 그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정, 국회연설, 지방에서 연설에 대해서만 저작권 보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법정의 연설,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치 연설을 포함한 대부분 연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에는 법정, 국회, 지방의회에서 연설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연설을 포함한 기타 부분의 연설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부여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연설들은 저작권 보호를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연설에 대해서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작자가요, 동맹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저작물의 출판 여부에 관계없이 보호됩니다. 동맹국은. 제작자가 비동맹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최초 출판이 동맹국에서 이루어졌거나 또는 동맹국과 비동맹국 사이에서 이루어졌을 때만 그렇지, 배론 협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그죠?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30일 이내에 각각 출판된 경우에는 동시에 출판한 것을 본다. 이렇게 배론협정이 되어 있고요. 동맹국 중 한 나라가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 나라에 만약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는요, 동맹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배론협정 적용상 동맹국 국민으로 본다. 그렇죠? 나가 어떤 동맹국에 계속 체제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저작권을 행사했다는, 저작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동맹국 국민이 아니라도 그 사람은 동맹국 국민으로서 인정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저작물의 성격권에서 이제 고려해 볼 때요, 저작권자의 성락에 따라 대중의 합당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많이 복제를 하면요, 그 복제본이 입수 가능하게 되어야 출판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죠. 자, 복제 방법은 어떠한 것이든 무제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저작권자의 성락에 따라서 대중의 합당한 요구를 충족할 만큼 다량을 복제하여, 그죠? 자, 성락해야 되고요. 다량을 복제하여 입수 가능하게 그 복사본이 입수 가능하게 될 정도가 되면은 그거는 뭐 되냐?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출판된 걸 보는 거죠. 그죠? 그럼 출판된 걸 봤을 때는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그 출판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출판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연극적, 연극, 음악적, 영화, 음악적 저작물의 실현, 음원 저작물의 공개 낭송, 음원 예술 작품들의 유선에 의한 전달 또는 방송 예술 저작물의 전시 또는 건축 저작물 같은 건축은 출판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그렇게 돼 있죠. 자, 동맹국 중 한 나라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의 경우는 그 나라를 원저자국, the country of origin으로, 각기 다른 보호기관을 허용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동맹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저작물일 경우에는 가장 단기의 보호를 허용 국가를 원저작물로 본다. 알겠죠? 무슨 알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 잘 알죠. 자, 두 개, 예를 들어서 동맹국 중 한 나라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은 그 나라를 원저작국으로 하고요. 각기 다른 보호기간을 허용하고 있는, 뭐 하나는 50년, 하나는 70년이 된다면 두 개 이상의 동맹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가장 단기의 보호를 허용하는 국가를 원저작국으로 한다. 자, 이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동맹국과 비동맹국 동시에 발행한 저작물은 동맹국을 원저작국으로 본다. 그죠? 이러한 원저작국 내에서의 보호는 국내법에 따르고요. 저작자가 원저작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도 원저작국과 똑같은 권리가 있다. 아까 그거 했다죠. 근데 아까도 못 먹어.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자, 특히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저작국 위에 동맹국에서도 그 동맹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다음에 배론협정에 의해 특별히 승인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특정 저작물의 저작자, 그죠? 저작자, 원저작국, 처음으로 저작한데, UA 동맹국수도, 그 동맹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국민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별원 협정에서 특별히 승인된 권리를 향할 수 있다. 특정 저작물 저작자는. 자,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별원 협정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작인격권입니다. 저작인격권이란 건 뭐냐면요. 저작물의 공표권, 그죠? 즉, moral right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작물의 공표권, 그 다음에 제작자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제작자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 즉, 성명유지권, right of, 그죠? paternity, 그죠? 그 다음에 함께 승낙 없이 저작물을 변경 또는 그와 함께 승낙 없이 저작물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즉 동일성 유지권, right of integrity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야, 내 거 함부로 바꾸지 마라. 동일성 유지해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제작자의 성명을 표시해, 내 이름 표시해라. 성명 유지권해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작자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제작자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저작인격권 중에서는 또 뭐냐면 저작물이 공표권까지 이제 가지고 있다. 요 세 개다. 알겠죠? 공표권, 그죠? 성명유지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인권은 저작재산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자, 저작권의 양도 후에도 지속됩니다. 저작권의 양도 후에도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또한 제작자의 사망 후에도 보장된다. 이렇게죠.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자, 이걸 갖다가 양도 후에도 어떤 자기의 그 저작물에 깃들어 있는 자기의 인격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 자, 이거죠. 자, 그건 사망 후에도 보존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적어도 경제적 권리가 소멸될 까지 존속됩니다. 그죠? 보호에 의해서 또 존속되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위임받은 개인이나 기관에 의해서 행사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작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구제수단은 권리의 보호가 요청되는 국가의 어떤 국내 입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작인권이라는 것이 이것은 물건을 양도한 후에도, 죽은 후에도,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사망한 후에도, 이런 후에도 뭐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WTO 체제 이전에는 상표권, 즉 트레이드마크를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협정이 있었는데요. 산업재산 보호에 관한 파리 조약이 있었죠. 그죠? 이게 있고 1883년, 그죠? 그다음 파리스 컨벤션이죠.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와 상표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1891년이 있었죠. 그죠? 이것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dustry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에서 규율되어 왔습니다. 상표 두 개입니다. 이 두 개의 규율되어 왔다. 이후 파리조약은 특허, 실용시장, 의장상표 등 산업재산 관련 조약으로서 내국민 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죠? 자, 그죠? 회원국들이 가입 즉시 국내법에서 이행할 것을 약속한 최소 기준과 당해 국가의 헌법에 의해서만 허용되는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파리 조약은 특정, 특허, 그 다음에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조약이다. 뭐라고?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조약으로서 내국민 대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리 조약은요. 속지주의를 또 기본으로 하고 있죠. 이 조약은 그죠? 회원국들이 가입 즉시 국내법에서 이행할 것을 약속한 가입 즉시 그 뭐 이행하라 국내법에서 이행하라는 최소 기준과 당해 국가의 헌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직접 효력을 갖는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표입니다. 상표도 파리조약의 준용입니다. 그래서 파리조약, 즉 산업재산권에 관해서는 상표, 의장, 실용신안, 특허 이런 데에 대해서는 파리조약이 규정이 났습니다. 파리조약은 1884년에 발효된 지적재산권 분야 전체에 걸쳐 최초의 국제협약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후 체결된 각종 지적재산권 분야 전체에 걸쳐 효력을 발휘한 최초의 국제협약입니다. 자, 이후 체결된 각종 국제조약들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파리조약은 그 후 7차에 걸쳐 제정되어 1964년에 스톡홀름 회의가 최근의 것입니다. 스톡홀름 회의가 최근의 것으로, 이 스톡홀름 회의에서는 우선권에 대해서 정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권 right of priority라는 최국 국민이 본국에서 최초의 상부 출원을 하는 6개월 이내에 다른 동맹국 내에서 상부 출원을 하면 이 출원은 마치 최초의 본국 출원이 그러니까 출원일이 출원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TRIPS 협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1967년에 개정된 스톡홀름 협정입니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그 우선권이라는 것은 상표는 6개월입니다. 그죠? 상표는 6개월, 특허는 1년. 그죠? 이건 조금 틀립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나라의 특허는 국제특허는 동시에 출력을 하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나라 A국이 하고 B국이 했다는 거죠. 그죠? A국하고 B국이 했는데 이제 B국에서 출연했을 때의 출연일은 A국에 최초로 출연했을 때 그 출연일을 B국의 출연일을 본다 이거예요. 단 1년 이내 상품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뭐냐면 B국에 다른 나라에 출연 신청을 해야지만 인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right of priority입니다. right of priority. 우선적 갖는 것이다. 상표권 출원은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은 뭐냐면 특허나 이런 거는 뭐냐면 이거는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다른 곳에서 출연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파리 협정이 7차에 걸쳐 됐습니다. 1983년부터 여기는 84년이나 돼 있는데 83년인지 84년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확하게. 그래서 7차에 걸쳐 1967년에 스톡홀름에서 있는 그것이 이제 최근의 어떤 뭐냐면 파리 협약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스톡홀름 협정에서 이제 뭐냐면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고 WTO TRIPS 협정도 이것을 갖다가 파리 조약을 갖다가 준용하기 있기 때문에 이 조약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드리드 협정은 아까 이야기했죠. 1891년입니다. 자, 이제 파리 협약이 강제력이 없습니다. 옛날에 가트 같았죠. 그죠? 그래서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보다 좀 더 강제력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강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산업재산권 보면 특별협정, 스페셜 어그리먼트로서 1890입니다. 지금 특별협정은 계속적으로 리뉴얼 되고 있죠. 그죠? 리뉴얼 되고 있다. 그래서 특별협정, 스페셜 어그리먼트가 뭐냐면 마드리드 협정입니다. 1891년. 이 마드리드 협정은 국내 관련 기관에 제출된 단일 출연과 단일 수수료 납부를 근거로 하여 여러 국가에서
보호권을 부여받기 위한 것이다. 자, 이거 뭐냐? 자, 그 다음. 그쵸? 한 번 내면은 다른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 등록 절차를 갖다가, 체결해갖고, 그죠? 체결했다. 등록을 체결해갖고, 일원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일원화했다. 자, 파리 조약에 의해 부여되는 6개월간의 우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결국 희망하는 동맹국이 개별적으로 출연하는 애로점을 보완하기 위한 협정이다. 그쵸? 그거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앞전에 이야기했죠. 6개월 우선권 취득하기 위해서 그러면 6개월 계속적으로 아무데나 막 해. 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일단은 자국에다가 출연을 하면은 그 출연이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 동시에 출연한 것으로 하고 그다음 자기가 하고 싶은 나라들을 정합니다. 그럼 그 나라들에게 동시에 출연한 걸로 갖다가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한 나라에 접수하면 그것이 모든 나라에 다 접수한 걸로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조사국 같은 국제조사국에서 다른 나라에 이런 그게 있는지 없는지 내용을 살펴보겠죠. 그걸 살펴보고 이제 다시 거기에서 뭐 출연된 사실이 없으면은 그 나라에 보내주면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 내부의 어떤 사정에 의해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뭐 출연된 사실이 있거나 비슷한 게 있으면 다시 반려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마드리드 협정은 단일 한 번 딱 출연하면 그 국가에 그죠? 그래서 그 절차에 관한 겁니다. 그죠? 국내 관련 기관에 제출된 단일 출연과 단일 수수료 한 번 딱 내고 하면 여러 국가에서 보호권을 부여하기 위한 보호된다 이거죠. 보호된다. 여러 국가 보호된다. JR 마크를 부여받기 위한 것이다. 파리 조약에서 부여되는 6개월 우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희망하는 동맹을 개별적으로 출연하는 애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6개월 동맹. 자, 지금 이제 상표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에. 자, 그래서 현행 WTO 하에서의 TRF에서는요. 모든 회원국들에게 협정 제2 내지 4장에 규정된 지적재산권을 획득 가능 기준, 지적재산권 집행, 지적재산권의 획득, 유지 등과 관련하여 범위 및 사용에 관한 회원국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즉 1967년 스톡홀름판 1조 내지는 12조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의무하고 있습니다. TRPS에 있어서. 이에 따라서요. TRPS는 회원국 상호 간에 존재하는 상기 파리조약에 기초하는 의무는 유효하다. 즉 준용하고 있다. 상표권에 관해서는 뭡니까? TRPS의 파리조약 플러스 접근 방식, 즉 파리 플러스 어프로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파리조약의 내용은 TRPS에 완전히 편입되어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한 TRPS는 마드리드 협정 내용과 서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TRPS에 의해서 보호되는 상표권의 범위는 한 사업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를 타 사업자의 상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또는 표시의 결합, 즉 any combination sign으로서 그죠? 이러한 표시 중에서도 특히 성명을 포함하여 단어, 문자, 조형, 색채의 조합 그리고 이러한 표시의 결합 등은 상표로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자체적으로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없는 표시라 할지라도 그러한 표시가 사용을 통해서 어떤 현저성 distinctive acquired through use 그죠? 를 기초로 하여 등록이 가능하다.
자, 회원은 등록 요건을 표시가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visually, perceptible 해야 됩니다. perceptible,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리 조약의 내용은요, TR-IPS에 완전히 편입되어 가지고 이제 확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리 조약의 TR-IPS는 마드리드 협정의 내용과 서로 주목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TR-IPS에서 보호된 상표에 보면은요, 한 사업자의 상표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그죠? 표시의 결합, any combination sign, 표시의 결합으로서 표시 중에서 특히 성명을 포함하는 단어, 문자, 조형, 색채의 조합, 그리고 이러한 표시들의 결합 등은 상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죠? 또한 자체적으로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할 수 없는 표시라도 그러한 표시가 사용을 통해서 얻은 현저성을 기초로 하여 등록이 가능하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체적으로 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표시들이 많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표시가 사용을 통해서 얻은 그 현저성, 계속적으로 이제 사용함으로써 이제 저거면 저 표시는 누구 표시구나 라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상표로서의 등록이 가능하다. 자, 회원국은 등록 요건의 표시가 시각적으로 인식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 시각적으로 visual perceptible 해야 된다. visually perceptible. 시각적으로 보여야 되죠. 그죠? 보여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TRPS에 등록된 상품의 소유자는요, 제3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서비스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거래 과정에서 사용함으로써 혼동의 가능성, 즉 likelihood of confusion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exclusive right를 가집니다.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동일한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동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곳으로, 그렇죠? 추정하여 기존의 권리, existing private right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등록한 상부에만 부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그러나 파리 조약에서는요, 아직 등록되지 아니하더라도 유명한 상표도 보호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들이 많죠. 유명한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상표의 홍보 결과 당해 회원국 내에서 얻어진 지명도를 포함하여 관련 분야에서 일반인에게 알려진 지명도를 고려합니다. 상표의 보호기간은 7년입니다. 그죠? 이는 무한정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죠? 상표의 보호기간은 7년이고 무한정으로 갱신이 가능하다. 그죠? 유명 상표도 보호되고 그것은 인지도로서, 그죠? 인지도로서 지명도를 포함하여 관련 분야 일반에게 알려진 지명도를 고려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은 이제 지리적인 표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표시는 geographical indication이라 합니다. 그죠? 그것은 상품의 명성, 그죠? 그 다음에 품질, 그 다음에 특성과 본질적으로 지리적 기후에 기초하는 경우에 그 상품이 생산된 지역, 지방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지리적 표시는 상표와는 달리 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안 되죠. 그죠?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를 보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EU 원산지 국가, 특별 지역이나 지방을 생산하는 상품의 수요가 증감에 따라서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정대되었습니다. 뭐 그거는 아시죠? 그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뭐 포도주나 이런 거죠. 여기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계속 증가되니까요. 우리는 이제 인정하지 않지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마지막 건립도 포도 치즈 등의 지리적 표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상품을 주로 생산 판매해온 EU가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를 주장했습니다. 그죠? 이에 비해 소비국인 일본, 미국 등은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와 관련 특히 이민 국가인 호주, 그 다음에 중남미 등의 정착민들이 모국에서 가져온 포도주를 현지에서 생산해 제품에 모국 고향의 지명을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지식표시를 보호하되 역사적 관계를 지닌 이민국가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 예외를 허용하면서 타협함이 마련되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죠. 그죠? 타협적으로 이제 타협함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럽에서는 이 포도주, 치즈 뭐 이런 거 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요한 의미가 가졌다. 자, 그런 이제 그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은 요거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미국 등은 좀 소비주국은 조금 뭡니까? 소극적이었는데 이민국가인 호주, 중남미 등 정착민들이 모국에서 가져온 포도주 등 현지하게 생산 제품의 모국의 고향 지명을 상품을 판매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식표를 표시하되 역사적 관계를 지닌 이민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를 허용하면서 타협할 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에 산업 디자인. 자, 여기 이제 지식 표시까지는 했고요. 그 다음에 7절 산업 디자인은 다음 장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산업 디자인은 18장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